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축구 속 숨겨진 이야기. 축구 읽어주는 여자 킹비TV. 안녕, 오늘도 축구 읽어주는 여자 책내라고. 이번에는 개또라이 감독 토마스 투헬의 개꿀잼 썰들에 대해 알아볼 거라고. 그럼 준비됐나? 들어가자! 첫 번째는 가족 사진 썰이야. 투헬이 마인츠에 몸담고 있던 2013-14 시즌. 당시 마인츠에서 5년간 백업 키퍼로 머무르며 투헬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하인츠 밀러가 돌연 노동법원에 마인츠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 내용인즉슨 일정 경기 이상 출장 시 1년 자동 계약 연장 조항이 있었는데 투헬이 그 조건에 가까워지자 어떠한 명분도 없이 이군으로 내쫓았다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어. 그리고 언론에다가 밀러는 투헬은 독재자이며 그 어떠한 한마디 말도 없이 이군으로 보냄과 동시에 라코를 비웠고, 이에 대해 투헬에게 찾아가 억울함을 피력하자 본인 라코에 있던 가족 사진을 밀러가 보는 앞에서 빡빡 찢어 쓰레기통에 처박는 모욕을 당했다고 호소했어. 그리고 이 사건이 민화가 되면서 여러 커뮤니티에 투헬 관련 글에는 가족 사진 찍는 드립이 넘쳐나기도 했지. 하지만 위와 같이 알려진 내용은 와전된 이야기이며 밀러를 실제로 2군으로 강등시킨 것은 맞지만 어떠한 이유도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구라였어. 2013년 12월에 펼쳐진 아우크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 밀러가 엉덩이 부상을 당한 뒤 2군으로 내린 것이었으며, 이후 밀러가 찾아왔을 때 투헬이 존중을 보이라며 밀러와 소리 지르고 말싸움한 것은 팩트. 하지만 눈앞에서 가족 사진을 찢어버렸다는 것은 부풀려진 이야기이며 투헬이 직접 찢어버린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에서 밀러의 가족 사진이 발견됐다. 요 정도가 팩트였어. 그리고 밀러가 걸었던 소송에 대해 노동법원 측에서는 애초에 기간제 고용 계약의 효율성일 뿐이며 밀러의 자동 계약 연장 조항이 불발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구단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할 근거는 없다 라며 마인츠의 손을 들어줬어. 다음은 열등감 썰이야. 마인츠의 위르겐 클롭과 토마스 투헬을 데려온 장본인인 마인츠 단장 크리스티안 하이델이 밝히길, 투헬이 마인츠 감독 시절 투헬에게 팬들을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 도중 클롭이 있을 때는 말이야, 나는 말을 뱉었는데 말이 튀어나오기가 무섭게 투헬이 소리를 지르면서 썽을썽을 그렇게 냈다고 해. 그리고 하이델은 생각했지. 아이고, 내가 아픈 곳을 찔렀구만. 다음은 드라군 훈련법 썰이야. 투헬이 도르트문트에 몸담고 있던 시절, 특급 유망주였던 엠레모르가 훈련에 대충대충 설렁설렁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자 투헬은 엠레모르에게 그딴 식으로 할 거면 피치 위를 드라곤 마냥 네 발로 기어다니라고 지시했어. 그러자 엠레는 당연스럽게도 불만을 표출했고, 그러던지 말던지 투헬은 입 닥쳐 너는, 입 닥쳐 너는 만 계속해서 외쳤다고 한다. 다음은 버스 폭탄 테러 썰이야. 2017년 4월, 투헬이 여전히 도르트문트에 몸담고 있던 시절 모나코와의 챔스 8강전을 준비하기 위해 경기장으로 향하는 버스에 폭탄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어. 이런 충격적인 사건에 선수들은 구단에다가 경기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어. 하지만 유에파는 테러 당일을 제외하고 그 다음날 경기를 강행한다고 발표했고, 도르트문트의 수뇌부들 또한 감독과 선수들이 동의했다며 경기를 강행하게 돼. 그렇게 펼쳐진 경기는 도르트문트가 모나코를 상대로 3대2로 패하게 됐는데, 경기가 끝나고 기자회견장에서 투헬이 본인과 선수들은 협의한 적이 없으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수뇌부들과 마찰을 겪게 됐지. 근데 문제는 이후에 독일의 스포츠 저널리스트 피트코트 샬크의 저서가 공개되면서 심각해지는데,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폭로 내용에는 투헬이 테러 다음날 경기하는 것에 불만이 없었으며 오히려 테러 사건이 팀에 더 강한 동기부여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했다 라고 폭로했어. 뿐만 아니라 경기 당일 테러 트라우마로 인해 선수들이 눈물을 보이며 동요하자 투헬은 방을 빠져나가면서 이딴 겁쟁이 새끼들을 데리고 어떻게 바이언을 이기라는 거야 라고 했다는데, 책에 적힌 이 사이코패스 썰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그 난리가 나고도 투헬은 이 썰에 대해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본인 피셜로 버스 테러가 있던 날 집에서 아내와 매니저가 걱정 한가득 안고 투헬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집에 들어간 투헬은 사색이 된 그들을 뒤로 한 채 TV 앞으로 다가가 바르사와 유벤투스 간의 챔스 경기를 시청했다고 해. 여담으로 테러했던 미친 정신병자 새끼는 주가가 하락하면 이득을 보는 옵션에 투자했고, 주가 하락을 위해 테러를 감행했다고 해. 그러면서 재판장에서 한다는 말이, 폭탄 테러 범행은 인정하지만 그 누구도 다치거나 죽기를 원하지 않았다 라는 개쌉소리를 짓거렸어. 다음은 앞담화 썰이야. 투헬은 도르트문트에서 팀의 핵심 선수들을 지키지 못하고 팔려나가는 것을 보고 구단 수뇌부들, 특히나 단장인 초어크에게 강한 불만을 가졌어. 그래서 초어크에 대해 굉장히 공격적인 워딩이 담긴 메시지를 자신의 에이전트에게 보낸다는 걸 그만 초어크에게 보내버렸어.
다음은 전술 변태 썰이야. 상황에 맞는 탁월한 전술 변화로 유명한 토마스 투엘. 투엘은 하부리그 감독, 그리고 상위리그 수석 코치 자격이 주어지는 UEFA A 라이센스 전술 이론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유일한 인물이었어. 2017년에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의 형인 토비아스 슈바인슈타이거가 만점을 받기 전까지 말이야. 여튼 이런 투엘은 비교적 전력이 약한 마인츠를 맡고 있던 시절에 한 시즌 동안 18개의 포메이션을 번갈아 사용하기도 했지. 다음은 또 다른 전술 변태와 조우썰이야. 펩이 미넨 감독으로 있던 시절 가장 눈여겨보던 흥미로운 독일 감독이 누구냐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투엘을 뽑았어. 투엘의 마인츠를 상대해봤던 펩은 미넨을 상대로 버스만 세우는 독일의 다른 팀과는 다르게 팀의 제한적 자원에도 불구하고 강한 압박과 공격적인 플레이로 승리를 갈망하는 모습에 꽂혔다는 거야. 그러나 미넨의 디렉터 레슈케가 투엘과의 술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들은 펩은 다른 약속을 취소하고 곧장 투엘이 있는 바로 달려갔어. 그렇다고 펩의 짝사랑만은 아니었고 투엘 또한 펩의 바르사 전술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몇 번이나 바르셀로나로 찾아감과 동시에 펩 관련 서적은 몽땅 다 읽었을 정도로 서로에게 큰 자극이 되고 있었지. 여튼 그렇게 이들은 바에서 자리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스승거제자 마냥 투엘이 묻고 펩이 답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더니 점차 대화가 심화되고 둘은 마치 제갈량과 사마이로 빙의의 후추통과 소금통을 이리저리 옮기며 미친듯이 전술에 대해 토론했다고 해. 소름 돋게도 이들은 6, 7년이 지난 경기의 세세한 전술 변화까지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축구 얘기라면 빠지지 않던 레슈케는 끼어들 틈도 없이 리액션과 술만 들이켰다고 하네. 다음은 알바생 투엘 썰이야. 이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감독이 처음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것은 아니었어. 투엘이 선수 시절 25살의 어린 나이에 무릎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됐고 돈을 벌기 위해 바와 카페에서 서빙을 보고 잔을 닦으며 보냈다고 해. 그렇게 2년간 고생을 거듭한 끝에 슈투트가르트 유스 코치를 맡게 되면서 다시 축구계로 돌아오게 됐어. 다음은 인종차별자 엉어 썰이야. 2020년 12월 투엘이 PSG 감독을 맡고 있던 시절 바샥쉐이르와의 챔스 조별 경기에서 일어났던 썰이야. 당시 바샥쉐이르의 코치 피에르 웨보가 대기심에게 경기 도중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해명을 요구했어. 웨보가 강하게 항의하자 주심은 웨보를 퇴장시켜버렸고 이에 바샥쉐이르 선수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경기를 보이콧해버리게 돼. 이에 네이마르, 음바페, 마르키뉴스 등 파리 선수들 또한 강하게 항의하며 보이콧에 동참했고 결국 경기가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게 됐지. 근데 문제는 이 타이밍에 발생하게 되는데 투엘은 바샥쉐이르의 스트라이커 길트 블랑슨에게 정말 심판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봤니? 아니면 혹시 니들이 경기 진행하기 싫어서 꾸며낸 일 아니야? 라는 얼토당토 않는 말을 뱉었다고 알려지면서 엄청난 논란이 되기도 했지. 다음은 첼시 기율 썰이야. 앞서한 얘기들과 같이 본인의 캐릭터가 확고한 투엘이 뜻밖에도 첼시에 부임해서 엄격했던 규율을 느슨하게 풀어줬다고 알려졌어. 기존의 램파드가 감독하던 당시 훈련 지각 한 번에 3천만 원가량의 벌금을 물리던 때와는 다르게 투엘은 선수들 본인이 알아서 시간을 엄소하려며 벌금제를 폐지했어. 그러면서 투엘은 저는 경찰이 아닙니다. 벌금을 매기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훈련의 가치에 대해 설득하는 데 더 관심이 있으며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잘 지켜줄 거라 믿습니다. 라고 밝혔어. 다음은 신묘한 신발썰이야. 투엘이 PSG에 몸담고 있던 2019-20 시즌 투엘은 PSG 회장에게 신발을 선물 받았어. 그리고 투엘은 PSG가 챔스 결승에 진출하게 되면 선물 받은 신발을 신겠다고 약속했어. 그렇게 PSG는 결승에 진출했지만 까먹은 건지 신발을 신지 않았고 미넨에게 패하면서 준우승에 그치게 돼. 그리고 첼시에서 다시 한번 챔스 결승에 오른 투엘은 그때 그 문제의 신발을 신고 경기를 치렀고 결과는 우승! 그리고 라커룸에서 신발을 벗어 던지고 우승 세레머니를 즐겼어. 이어서 그 신발에 맥주를 따라 마시는 마르코스 알론소. Let's get it, Queen Bee.